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무역 합의에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28일과 29일 무역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대형은행들이 충분히 자본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의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의 7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파월 의장이 8개월 안에 물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먼 연준 부의장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3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7% 급락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AI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건이 난항을 겪는 걸로 알려지면서 반도체주를 향한 투심 악화가 영향을 미친 건데요. 여기에 또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 행렬에 주가도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있을 알파벳과 또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GM의 급락, 여전히 실적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오늘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사이 무역 협의에 나선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밝혀진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의 무역 합의 소식을 주시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0.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6,309에서 마감했고 반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가 끊기면서 오늘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자, 그럼 피미즈 맵을 통해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건 헬스케어 쪽이었고요. 반면 기술주들이 특히나 부진했는데요. 종목단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코카콜라와 록히드 마틴,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현재 코카콜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필립 모리스와 또 록히드 마틴은 각각 8%, 또 10% 급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엔비디아가 2% 이상 빠졌고요. 또 브로드컴도 3% 급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은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FOMC 회의를 앞두고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2bp 빠지면서 현재 4.34%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약세를 이어가면서 97 초반까지 어느새 떨어진 상태고 원달러 환율 역시나 현재 역외 시장에서 1,38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전해진 무역 합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과 또 인도네시아가 주인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에 올라온 이 글에 따르면은 양국 모두 상호 관세율이 19%로 책정됐고요. 관세 인하를 대가로 농산물을 포함한 완전한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 데드라인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각국이 무역 협상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자, 지금 28일에서 29일 사이에 무역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관세 인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번 무역회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벌써 세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무역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히토리와 H20이라는 카드를 서로 교환한 상태에서 이번 무역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을 또 논의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끝으로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월가에서 커지고 있는 파월 사태론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인물은 채권 거물로도 알려진 엘 에리언이라는 분인데요.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파월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나 압박 수위는 계속해서 커질 텐데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연준의 독립성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죠. 파월 의장이 현재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내일은 미국의 6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공개되고요. 또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됩니다. 10년물과 30년물처럼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장 마감 이후에 공개되는데요. 컨퍼런스 콜의 내용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이제부터 저와 함께 투파 보시죠. 먼저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장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오늘은 이 안에서 엔비디아의 행보가 약간 더 중요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죠. 오픈 AI부터 오라클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함께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현 시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작을 알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보도의 원인이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하방 압력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도 하락불 켰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장 통해서 나왔던 실적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GM입니다. GM은 오늘 장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장 중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실적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GM 일단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익이 좀 감소했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를 간추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차트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장세 8.13% 하락한 채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관세의 영향을 받은 2분기 어떤 식으로 그 표정이 달라졌을까요? 2분기 순이익과 함께 관세 이후의 손실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이익은 19억 달러, 35% 정도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세 이후 손실폭은 11억 달러라는 점, 순손실폭도 함께 공개했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건 해외 사업부의 실적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북미 사업부의 실적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강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나와 있는 수치를 좀 비교해 본다면 북미 사업부보다 해외 사업부가 강했다라는 점은 조정 에빗이 좀 더 강했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세금을 좀 빼고 계산하는 수치죠. 그 점도 좀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북미 사업부 조정은 24억 정도, 그리고 해외 사업부는 4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CEO는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메리바라 CEO는 자동차 제조업체, 이 관세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이익과 연간 조정 핵심 이익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이 안에 있는 부품별 관세는 25%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코카콜라 만나보시죠. 코카콜라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 안에서는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소제목으로 달아났던 것처럼 수요는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과 EPS 모두 소폭의 상회 보였다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코카콜라의 티커명 KO입니다. 약보합권으로 오늘 장세를 가져갔다라는 점도 차트 흐름 통해서 체크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적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잘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뜯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은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1% 너무 조금 하락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정말 전 세계 판매량입니다. 이 안에서 1%포인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분을 만회해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가격에 대한 상승이 견인을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판매 비중도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6%포인트가량 이 가격에 대한 이익이 반영이 됐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환손실에 대한 타격을 확인하는 중이다라는 CEO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2분기 기준으로는 고정 환율 기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15%와 1.9%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이 언급에 의하면 3분기 매출 증가율은 환손실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EPS 증가율 가이던스는 3%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치는 2%에서 3%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3%까지 그 조건을 굳히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좀 재미있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의 탄산음료를 생산할 때 이제부터 옥수수를 쓰지 말고 사탕수수를 써라 이런 이야기를 내놨죠. 코카콜라는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산 사탕수수 코카콜라를 앞으로 곧 출시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다는 점 확인할게요. 이렇게 두 기업의 실적 발표까지 뜯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오늘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신고가 랠리는 또 끊겼는데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고밸류에이션 업종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AI 반도체와 연동된 전력이라든지 네.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했고요. 특히 S&P 500의 그 500개 종목 중에 네. 이렇게 따져보면 상승 종목이 한 400개 가까이 되고요. 하락 종목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그렇네요. AI 반도체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체감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하루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들 하나씩 뜯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밤사이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이 주목을 받았죠. 28일에서 29일 개최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쯤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엔 뭐 어떤 내용들 나올까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데 이제 8월 12일 날 종료 예정인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이 예.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품목별 그렇죠. 관세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협상폭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또 보면 EU 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 쪽으로 따진다 그러면 중국과 EU, 그다음에 인도, 또 그다음에 한 단계 조금 낮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지금 보면 EU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30% 지금 관세를 부과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EU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보호복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경제 보복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는데 그렇죠. 또 가장 강력한 그 적대 국가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관세 협상을 했는데 기존에 20%에서 19%로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2%에서 19%로 낮아졌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 물론 교역량이 적은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과 똑같이 25%를 부과받고 있는데 20% 이하로 내리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불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사실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관세 협상이 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밤사이 전해진 또 다른 소식, AI주들의 투자 심리가 대체로 부진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슈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한 것도 이 요인일 것 같은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서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연도 지연이지만 지금 갈등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게이트면 기존의 그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와 같이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데이터 건설, AI 데이터 건설 부지서부터 뭐 앞으로 여러 가지 핵심 그 사업에 진행되는 데 대해서 지금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예.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이제는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대규모 해킹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쉐어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이 해킹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중국 해커들이 쉐어포인트의 취약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해킹의 요인이 중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특히 쉐어포인트가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라든지 또는 팀즈 등과 연동이 돼서 전체 네트워크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보안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해킹 대란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의 후원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장중에는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었어요. 차트를 한번 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지금 528달러인가요? 이게 이제 신고가인데 지금 오늘 종가는 506달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 단기 고점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해킹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죠? 이제 이게 그 온라인 부동산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 지금 이번 달 동안에만 500%가 급등했어요. 500%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주 동안에 보면 역시 한 주 동안에 거의 3배가 급등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밈주식 트레이드 광풍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도 밈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실질 가치나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한 상태고요. 원래 밈 주식하면은 뭐 AMC 엔터테인먼트나 뭐 예전에 뭐 게임스톱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밈주식 광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걸 이제 밈주식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부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앞으로의 성장 가치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올릴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도 뭐 지금 3달러, 뭐 5달러 미만 이런 저가주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실감이 나실 텐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1달러가 채 안 되는 주식이 단기간에 5달러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급등한 다음에 다행히도 오늘은 이제 장중에 시초가 부근에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종가 부근에서는 하락폭이 커지면서 14% 정도 시간에까지 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밈주식들이 급등하는 사태가 오면 시장의 질이 나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개인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제가 특징주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게임스톱 사태 때도 이게 뭐 투기 광풍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은 DJT라는 기업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이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최대 주주이기도 예. 하고요. 장남이 이제 뭐 사실상 운영을 예.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뭔가 우리 상식 차원에서는 네.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참 뭔가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는데요. CNBC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보유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억 달러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자산 전체 유동자산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거를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그동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또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까지 예.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대통령 일가는 이 DJT를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또, 매집하고 예.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익과 그의 정치적인 전력이 부패에 무르익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트럼프 이제 임기가 2027년 초가 되면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레임덕이 온다고 하면 사실 이 DJT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들 보면 서클은 급락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주로서 이제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나 로빈훗은 하락은 했지만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이렇게 해서 코인 관련주들의 현황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관련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서 떨어진 이후에 11만 9천 달러에서 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횡보 흐름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12만 달러 위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선 제가 볼 땐 저는 예. 뭐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제가 지금 볼 때는 12만 3천 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 관련 법안 중에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예. 투자자들의 단기 차익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12만 3천 달러를 곧바로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12만 달러나 12만 달러 이하 뭐 11만 8천 크게 떨어질 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에서 좀 횡보하거나 조정하는 숨고르기 양상을 장세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되면 신고가 돌파에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기업은 노스룹 그루만이라는 기업입니다.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관련 네. 소식도 같이 전해주시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노스롭 그루만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해서 급등했는데 반대로 로키드 마틴은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둘 다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 예. 업체인데요. 이제 주가는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스롭 그루만의 경우는 지금 매출이 뭐 10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올랐고 그다음에 EPS가 28%나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까지도 이제 높여 잡으면서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570달러 또 네. RBC는 60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564달러네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장대 양봉이 솟으면서 갭상승한 걸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567달러 찍었는데요. 지금 주봉상이나 또 월봉상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수주 잔고가 897억 달러.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중동 분쟁도 역시 장기화되면서 이 맞습니다. 방산 업체들 중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4억 2천만 달러, 2,500만 달러로 30% 이상 급증했다는 거. 그다음에 네. 당기순이익도 24% 급증을 했는데 지금 노스롭 그루마는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록히드 마틴 한번 주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예. 록히드 마틴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예, 네네 그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사이 로키드 마틴이 맞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주가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산주 투자하실 때도 예. 무작정 방산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록히드 마틴 주가를 차트 지금 준비됐어요.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데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급락하는 모습인데 급락하는데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네. 수가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지되는 선을 깨고 내려가서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노스롭 그루만과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도 다 같은 방산주가 아니네. 옥석 가리게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